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위해 지난 5월 결성한 목동 1에서 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첫 주민 설명회를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 재건축이 성공하면 초대형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는 물론 아파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 동의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 파리공원 인근에 위치한 목동 1, 2, 3단지. 지역 유명 학교는 물론 학원가도 근처에 있어 목동 재건축 단지의 핵심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동 1, 2, 3단지는 종상향을 위해 이미 연대한 데다 도로를 따라 나란히 배치돼 있어 세 개 단지를 묶어서 개발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통합 재건축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가운데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속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14개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비슷한 만큼 단지별 사업 추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된 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각 단지별로 추진하다 보면 각 단지별 조합이 있지만은 말 그대로 통합된 조합이 만들어져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도 통합된 조합은 정말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통합 재건축이 성공하면 초대형 단지 조성으로 아파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목동 1, 2, 3단지는 5천여 가구지만 통합 재건축을 통해 10,000가구가 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관리비 부담도 작아진다는 게 통합추진준비위의 설명입니다. 각자 지어가지고는 베드타운으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새 건물이고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타 그 모든 편의시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수가 적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목동 아파트는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 60%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성 등이 달라 지분 분배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면 자칫 통합 재건축은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5천여 가구 가운데 최소 3천 가구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정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조합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지 지분 크기라든지 어떤 그 일률적으로 이제 1, 2, 3단지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마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150여 명의 주민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인 500여 명의 주민 동의를 받아 양천구에 제출한 뒤 공식적인 통합 재건축 추진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아동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 처방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은평구는 올해 처음으로 돌봄기관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한 마음챙김 처방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인데요. 프로그램은 사회과정으로 정원 꾸미기, 나무 인형 만들기 등 미술 색채 심리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은평 지역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24일 해누리타운에서 대규모 취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여행 사무직과 비서직, 운전직 등 강소기업 20곳이 참여해 취업 상담과 채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또 미취업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형 현장 면접이 진행되고 관내 기업 10여 곳에 대한 구직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밖에 창업 토크 콘서트가 열려 AI 기반 업무 혁신과 창업 성공 전략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은평구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돼 3년 동안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교육도시는 지역 기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부가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자체를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은평구, 서대문구, 김해시 등 총 6곳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1일 부평구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잔디운동장 등지에서
캠프마켓 반환 기념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캠프마켓 모든 구역의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74회 인천 상륙작전 기념 주간 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는데요. 행사는 당일 오후 5시 인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되며 캠프마켓 반환 과정 설명 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민 설명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인천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김수찬 등의 축하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캠프마켓은 지난 1939년 일제 무기공장 조병창으로 문을 열었으며 1945년 해방 이후 미군 기지로 활용됐습니다. 2019년 군수물자 시설과 야구장 등 일부 부지가 먼저 반환됐고 지난해 12월 제빵공장과 창고 등 잔여구역의 반환도 마무리됐습니다. 시내 완전히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 47.3만 제곱미터에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계양 강화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709를 내년에 착공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양 강화고속도로는 전체 길이 29.7km로 이 중 709는 김포 나들목과 강화 나들목을 잇는 구간 4.6km입니다. 그동안 4차례나 2차례 실패해 설계가 지연됐으나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단독 입찰한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에서 609의 설계는 지난 2022년부터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고양 K컬처 밸리 사업 협약 해지를 둘러싼 경기도의회 여야의 대립으로 임시회가 파행하면서 민생사업 예산 심의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임시회 개회일인 2일부터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두고 이견 끝에 대표의원 협상이 결렬되며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는데요.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민주당,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돼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할 경우 안건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안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음식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과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는데요. 이번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개발 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과 무당형질 변경 2건, 하천, 공유수면 불법 조명 2건 등 모두 9건입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CJ 측의 협약 해제 인정으로 K컬처밸리 사업에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토지반환금 1,524억 원 마련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통과에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 일부 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도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됐음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5일 CJ 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CJ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협약 무효의 소재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상업용지 반환금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다라며 특히 양주시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소아응급실 부재 등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는데요. 이어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의료 인프라 붕괴는 악순환의 관계라며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 자금 대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보증료 포함 3.5%에서 2.5%로 내렸는데요. 대출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피해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기획전 슈퍼 서울위크도 개최하는데요. 참여업체는 최대 100만 원의 할인 쿠폰과 함께 판매 수수료, 광고료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업체 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하는데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사무실과 상근 전문 인력 2명 이상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시는 10월까지 전자문서 지갑 시스템을 활용해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기 분양이나 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생활쓰레기 특별 수거체계 운영 등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적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구에서 반입하는 생활쓰레기의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송도와 청라 소각시설은 15일과 1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내내 가동되며 수도권 매립지도 16일에는 반입이 허용됩니다. 또 시와 10개 군구는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처리 등 불편 민원에 대비해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군구별로는 긴급 기동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사전 점검을 비롯해 관광지 등 다중 밀집 지역의 쓰레기 분리 배출 시설 사전 정비와 선물 세트류 과대 포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4일에서 1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과 응급의료 등 12개 분야의 세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귀성객들을 위한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는데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69대를 추가 운행하고 여객선도 평소보다 17회 더 운항합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성묘객이 몰릴 곳으로 예상되는 인천 가족공원에서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대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평 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인천 가족공원까지 3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인근 제1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해 성묘객들의 주차 불편도 줄일 방침입니다.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25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연휴 중 지정된 날짜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비상의료체계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수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24시간 기동 복구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준을 완화해 확대 모집합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50대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자리재단은 보다 많은 기업 지원과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 연령 조정과 적합직무 최적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